네. 우리 저번 주에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을 거고 여기 하단부에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비교해서 특징을 아셔야 돼요. 3-4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는 이온결합에 대한 거, 한 문제는 공유비에 가는 거, 그다음에 2문제 정도는 2개 비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에 거 복습. 칼슘은 전자를 3개 잃으면 안정해진다. 맞아, 틀려? 칼슘은 2족이야. 20번. 그럼 몇 개 잃어야지 안정해져? 2개 잃어야지 안정해져. 그러면 또 문제를 바꿔서 칼슘이 전자 2개 잃어 안정해지면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아르곤이지. 헬, 네, 아르 기억해야 돼. 헬륨은 1족, 네온은 2주기. 그 다음에 아르곤은 3주기. 그러면 칼슘은 4주기니까 체가 전자 껍질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르곤과 같아지는 거. 칼륨도 아르곤과 같아지는 거. 할 수 있죠? 파이팅! 자, 오늘 화학결합은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에서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칭을 잘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보시면 요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온에 대해서 하셔야 돼.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야. 양이온이에요. 그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쌤이 이거 이해하지 하고 넘어갔는데 6번 해보고 7번 해보니까 다 잊어먹었더라고. 너희는 좀 다른가? 저희는 아니죠. 그러면 왜 양이온이 되는지 음이온이 되는지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네. 확실해? 네. 애들 눈빛이 흔들리는데 네가 뭔데 대답하냐고 이런 눈빛인데.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목표는 요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결합이 생기는데 이게 이온 결합이다.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야. 쌤이 다시 다 해줄게. 왜냐면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 전하를 띄웠을 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온인 상태가 되는 거고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거 밑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 띄죠. 잃었을 때 양이온, 얻었을 때 음이온. 그러면 얘네들은 정기적인 전하를 띄니까 인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인력 배웠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하는 거.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 요렇게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 반대 있지롱. 반대 볼까요? 자, 밀어내는 힘. 땡큐. 밀어내는 힘은 청력이라고 합니다. 청력에 해당하는 힘을 반발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발력이라는 표현 방식을 써요. 왜 과학에서는 해당 용어, 해당 키워드, 해당 개념을 적어야지 맞다, 틀리다, 채점이 되고 그런 용어로 서술할 수 있어야지 과학적 서술 방법이잖아. 그래서 청력이나 인력이나 반발력이나 이렇게 힘을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이 표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청력은 이런 거지. 플러스와 플러스. 그럼 너희 배웠잖아. N극, S극, S극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석 막 밀어내고. N극, S극은 서로 붙고 이런 거.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밀어내는 힘. 그러면 반대의 힘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인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그러면 뒷반들이지. 뒷반 친구들이 잃어버렸던 개념이 뭐였냐면 우리가 원자핵을 배웠어요. 원자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거 이미 다 적었던 거야. 너희가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해주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원자핵은 전하를 플러스를 띄어요? 마이너스 띄어요?
아니면 안 띄어요? 아니요. 플러스를 띄죠. 그래서 애들 다 잊어먹더라고. 나 놀랬어. 좀 잊어먹어서. 자,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아.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인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붙들리는 거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자에게 전자가 붙들리면서 원자가 되는 거지. 그럼 원자는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기적 중성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치? 이것 좀 개념 중요해요. 그랬을 때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잃었어. 그러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선배들이 갑자기 문제 풀 때 이거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무엇인가 얻으면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틀리는 것 같아.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를 얻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거 틀리는 거 이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비웃다가 시험날 틀리면 나는 너무 안타깝다고. 절대 안 틀리죠. 네, 틀리지 마시고. 자, 정전기적 인력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그랬을 때 우리 다른 거 배웠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은 정기적 인력이니까 이런 거고 같은 맥락이야. N극 S극 하면서도 이거 배웠었어요.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 그다음에 원소와 원자도 다 잊어먹었더라고. 원소하고 원자 하면서 쌤이 사가 그려줬던 거 기억하죠? 사가라는 명칭은 원소, 사가 두 개는 원자. 그래서 다 잊어먹었더라고. 눈빛이 똑같아 지금. 그래서 물 예시가 나왔으니까 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H2가 물이에요. 원소 몇 개 있어요? 원소 두 개. 수소와 산소 이렇게. 이게 원소야. 종류지 종류. 그러면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원자는 그럼 몇 개 있어? 3개. 땡큐. 그래서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다시 한번 밑주시면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그 다음에 얘는 기본 입자다. 그래서 종류와 개수의 개념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다시 한번 해보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결합되는 결합이에요.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이거 아닌가? 멜로디가 뭐지?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이거였다.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기억하시라고.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자, 그러면 미안해, 넘어갔다.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우리 나트륨은 1족이었어요.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잃으면 나트륨 이온이 됐었죠.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받냐? 염소가 받는 거야. 염소는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받아서 염소 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뜨니까 둘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인 거예요.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 결합.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염소는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거거든요. 요 정도 필기할 거야. 아, 왜? 할만하잖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자, 빠르면 못 써. 그려. 캡처해. 캡처해. 쭉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천천히 할게. 왜냐? 시험이 잘 나오니까 무조건 나온다. 오늘만 해도 12점 맞는겨. 맨날 안 중요한 게 어딨니? 계속 하면 됐죠. 야, 과학이 안 중요한 게 어딨니? 과학은 뒷더위면. 두번 찍은 거 같아요. 자, 우선은 왼쪽에는 이온 결합을 적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공유결합을 적을게요. 그리고 이온결합 다 설명하고 나서 공유결합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이온결합. 자, 얘네들은요, 주로 결정 상태로 배열돼요. 예시로 이해하면 더 쉬운데, 이온결합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금이라고 불리는 염화나트륨이에요. NaCl. 염화나트륨이죠. 자, 얘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했냐면,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고, 자,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 형태로 있는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색깔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나는 귀찮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너희도 귀찮을 거야. 그래서 컬러를 하지 않았어요. 자, 밑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위아래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난 형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 값이 중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성. 얘네들은 실온에서 주로 고체로 존재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얘네들은요, 물에 잘 녹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6번, 7번 친구들이 졸기 시작했어. 조금만 어려워요. 힘내고 잘 들어봐. 자, 먼저 물에 잘 녹는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물은 분자거든요. H2O 이렇게 됐는데 분자야. 근데 얘네들은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산소와 수소가 차이가 있는 거야.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세요. 수소는 매우 약해. 그래서 둘 다 끌어당기기는 하는데, 전자쌍을 형성을 할 때 산소가 너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결합을 해요. 그럼 이렇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그래요. 몰라도 돼, 시험에. 근데 어쨌든간 이렇게 치우쳐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치우쳐서 수소가 산소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 요렇게 형성된 애들을 극성 분자라고 그래요. 극성 분자들은 힘이 균등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되고 수소는 플러스 값을 띠게 돼요. 그래서 부분 전하를 가질 때 이런 식으로 표기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팔 아니에요. D처럼 보이는 거야. 표시 방법이야. 그냥 D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써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시험이 나오진 않아.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중요한 건 산소는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는 플러스를 띈다는 거야.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 덩어리를 넣으면은 우리 소금물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자, 소금은 플러스를 띄어요. 그치? Na 플러스니까. 그치?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게 산소의 마이너스 부분이랑 달라붙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CL은 어떠냐? 얘는 플러스를 띠는 수소 부분이랑 결합을 하게 돼요. 저 그려요? 그냥 이해만 해도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 분자들이 둘러싸게 돼요. 그럼 이렇게 물 분자들이 둘러싸는 것을 과학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화라고 합니다. 그 손으로. 아니 그거 말고 물 분자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수화라고 그래요. 과학적 표현 방법이야. 물 분자들이 둘러싸여. 그러면 물 분자들이 둘러싸인 상태니까 물에 녹았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용액 상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되죠? 되죠? 아 고마워. 너희들은 끄덕끄덕 해줬어. 뒷받친구들 끄덕끄덕 안 해줬거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시험이 미친듯이 잘 나오는 거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시험 얘기 어? 오늘 열받아졌어요. 아이 그만큼 무조건 나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1, 2, 3은 안 나와요. 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이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은 어떤 의미냐면요.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하면서 왜 레몬즙 꽂아놓고 막 전구에 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분명히 교육과정 있거든요. 반응은 보긴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전기가 흐르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온의 이동. 즉, 플러스를 띄는 것과 마이너스를 띄는 것에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온들인 거죠. 그러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띄어야겠죠. 그래서 음이온. 그래서 Cl-. 지금 계속 소금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이온. Na+.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또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전하를 띈 상태여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상태가 소금이라는 고체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액체 소금이 기체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면 액체 소금일 때도 있잖아요. 소금 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소금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고체일 때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금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액상이었을 때, 즉 전하를 띄었을 때만 전하가 이동을 해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즉 이온의 상태일 때만. 이온일 때만 전기가 통해요. 이온일 때만. 고체일 때는 안 통해요. 고체일 때는 안 통해. 여기가 끝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절반도 안 썼는데 쓸 자리 많이 있다고 해서 여기 다 채울 건데 네? 어디요? 여기 다 사람. 네. 나는 내가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는지 몰랐거든. 나 영상 업로드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 필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내라는 말밖에 못해. 자 그러면 공유는 많지 않죠? 응? 공유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많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그리지 말아가지. 자 고체 상태일 때 결정 형태로 배열돼 있다라고 했잖아. 이제 쌤이 이걸 만약에 이제 망치로 때렸어. 우리 소금 뽀갤 수 있지 않냐? 소금을 안 뻗어봤구나. 나는
나는 아줌마이기 때문에 소금을 쓸 일이 많아서. 자, 망치로 소금을 때렸다고 합시다. 꽝 하고 때렸어. 소금 깨져 안 깨져요? 깨져. 손으로 이렇게 빡 해도 되고 주먹으로 캉 쳐도 깨져. 자, 그러면 얘네들은 안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과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땅 치면은요 얘네들이 밀려 이렇게.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붙어있던 것들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 청력, 즉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쪼가리가 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이온 결합하면서, 자, 이렇게 이 특성을 좀 파악을 해봤고,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이렇게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온 결합 표시 방법 좀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게 요 염화나트륨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쓰는 법 좀 알려줄게요. 쓸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적는게요. 쓰는 방법. 자, NaCl 염화나트륨. 뒤에서부터 있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만나서 뒤에서부터 읽어요. 염화라고 읽고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합을 어떻게 하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NaCl이 되는 건데 하나씩 전자를 잃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은 화학식에서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위첨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빨간색은 아니고 Na 플러스 이렇게 적었어. 이거 틀렸다고 채점합니다. Cl 마이너스 틀렸다고 채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CA 이가 플러스 이렇게 적었어. 이거 틀렸다고 채점할 거야. 원래 틀렸다고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원소 기호에 맞지 않으니까. 화학 표기 방법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온 형태를 적을 때는 위첨자야. 그 다음에 원소는 대문자 N, 소문자 A, 그 다음에 위첨자 플러스. 이게 올바른 표기법이에요. 위첨자로 쓰셔야 돼. 칼슘도 CA 이가 플러스 이렇게 위첨자로. 그러면 두 번째 CaCl2 얘는 염화칼슘. 우리 제설제로 많이 쓰이죠. 염화칼슘은 이온화가 되면은 Ca 이가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근데 이게 몇 개 있냐면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CaCl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가 어떤 의미냐면 표기하는 방식이 어떤 원소 M과 X가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전압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로스해서 아래 첨자로 적으시면 돼요. 요렇게. 아래 첨자로 적으셔야 돼. 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은 칼슘은 전자를 2개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전자를 1개만 받으면 안정돼.
그러면 전자를 받아야 되는 염소가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CaCl2는 뭐냐면 칼슘 이온 하나와 염소 이온 2개가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 이런 거지. 3CaCl2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결합한 염화 칼슘이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표기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지만 요거를 구할 수 있어. CaCl2가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이 어떻게 되냐를 역추적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요렇게 C의 이가 플러스와 ECl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는구나 라는 것도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쌤이 해주는 거야.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수용의 상태가 됐다. 그러면 전하값은 어떻게 되냐? 이 전하를 적을 수 있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요. 눈빛이 그래 그 똑같은 눈빛이었어. 그래도 너희가 생존자들이 더 많아. 자, 공유결합 이어서 할게요.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전자쌍을 공유해요. 그러면 2개 이상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쌍이라고 해요. 무엇이? 전자 한 쌍. 한 쌍이 2개잖여. 그렇지 않냐? 그래서 밑에 공간이 자료 해석, 해보기 여기에다 줄 건데 쉬운 예시로 수소 한번 볼게요. 수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는 H2 형태로 있어요. 이런 것을 수소 분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전에서 뭘 들었냐면 이온자 분자라고 들었어요. 전자쌍을 공유해서 안정화한다는 방법이 뭐냐면 수소의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 껍질이 있고 전자가 1개 있죠. 그럼 얘는 1개를 채워야지만 안정된 상태야. 그러면 수소끼리 이렇게 전자 한 쌍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가 2개라서 안정,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가 2개라서 안정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자 한 쌍을 공유한 거야. 이렇게 한 쌍을 공유 결합한 것을 단일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표기 방법에 있어서 공유 결합은 하이픈으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자의 표기 방법을 할 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결합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었고 금속 결합도 노래로 되었고 또 어떤 결합이 있냐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수소 결합이야. 이렇게 표기 방법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공유 결합은 하이픈을 쓰는 거야, 짝대기를. 그러면 지금 수소는 단일 공유로 됐잖아요. 그럼 표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짝대기 하나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끼리 단일 공유 결합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을 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으면 산소 하나에 수소 이렇게. 그러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와 단일 공유 결합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야. 산소 하나에 수소 2개랑 단일 공유 결합. 우선 설명 더 들어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O2, N2가 있어요. O2는 산소 분자인데 얘는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산소는 이중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공유 결합, 즉 전자 몇 쌍? 전자 2쌍이 공유하는 거야.
지금 수소에 있고 산소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소 N2 질소 분자인데 얘는 N 하이픈이 3개야. 하이픈이 3개. 잘 안 보니까 이거 좀 할게요. 그러면 얘는 3중 공유 결합이에요. 전자 세 쌍을 공유하는 거야. 쌤이 이거 다시 한번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다 적었죠? 여기 한숨 쉬지 마. 여기 공유결합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지롱. 봐봐. 아니 저기 뭐야. 이거 할 거라. 이거 금방에 할 수 있어. 잠깐 우선 이거 먼저 사자. 자, 공유결합 먼저 적어. 자, 첫 번째. 얘네들은요.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요. 분자 형태로. 자, 분자 형태고 얘네들은 뭐 인력이나 전압값 뜨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H2O, 뭐 H2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요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형태로 있는데 얘네들은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응?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체 고체. 선생님, 응. 글씨 뭐 두께만 조금 늘려서 저안 보여.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너희 반 TV가 그래도 4개 반 중에 제일 나. 근데 액체로 그런 거죠. 아니야. 주로 기체와 고체로 있어. 자, 그 이유가 세 번째.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이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생선 횟집에 가면은 산소 공급기를 넣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잖아. 근데 물에 잘 녹았다면 애초에 그렇게 공급기를 줄 필요가 없겠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또 물에 겁나 잘 녹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극성 분자라서 부분적인 전하를 띄어서 전하를 띄는 것들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져서 수화가 되기 때문에 물이 잘 녹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내가 랩하는 줄.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잖아. 그러면 물 분자들은 부분적으로 전하를 띄기 때문에 수화가 되는 건데 얘는 중성이니까 물 분자들이 둘러싸는 그런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근데 잘 녹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외. 소금이랬다. 소금처럼 잘 녹는 거. 설탕, 포도당.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싸는 오줌에 해당하는, 오줌은 요소지만 어쨌든 간 암모니아. 요런 것들은 잘 녹아요. 얘네들은 예외.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리고 공유결합은 결합 힘이 강해서 잘 안 끊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 전도성. 이것만 하면 끝나요. 전기 전도성.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자, 전기가 흐르려면 이온들이 이동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흘러. 왜냐?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온이 없어.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안 흘러.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전기가 안 통하는 겨. 왜? 이온이 없으니까. 끝이에요? 너무 그걸 바란 거 아니야? 끝이요. 쓰느라 고생 많았어. 빨리 접어. 물은 물에 녹아요. 응? 물은 물에 녹아요. 앞에 주가 뭐라고 했어? 물은 물에 녹네. 물은 물이요.
물이 붓는 거를 또 쓸데없는 말 하면 아니 장력 부착력 이런 단어를 써. 그래서 물 분자가 서로 붙어있는 현상이 표면장력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고, 부착력은 뭐냐면 지금 너의 물에 텀블러에 물 분자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100번째 다 마실 수 없잖아. 왜냐면 다 먹고 나면 몇 분자 남아있잖아.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을 부착력이라고 해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달라붙으려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게. 그리고 그런 거 관련해서 식물들이 물을 그 잎사귀 끝까지 올리기도 해. 그러면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증산작용 하면서 물이 일부가 날아가니까 그 채워진 공간만큼 물을 끌어다니면서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증산작용 하면서 배웠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적었네.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이 악물 왔어. 이 악물 왔어.